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과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 진행 구조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19살 김모 군은 서울 메트로의 하청업체 근로자였습니다. 김 군은 일정에 쫓겨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는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가 기울어져 하청 근로자 4명이 다친 데 이어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창고 증설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 근로자가 30m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30개 기업의 대형 재해 사고 사망자 중 하청업체 직원 비율은 95%로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원청업체 처벌은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혐의 없음 38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청업체는 최저가 입찰로 비용을 줄이려 하고 하청 역시 수익 보전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구조 속에서 하청 근로자는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내서 정부가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부터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전국 47개 지방관에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해서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7월 말 체불임금 규모는 18만 4천 명, 8,131억 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피해 근로자는 9.5%, 피해액은 8.1% 늘었습니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특성상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해운 물류업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신규 자금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에서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한진해운의 자구안은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해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진그룹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대주주 및 오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라 국적해운사인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채무 상한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자율협약이 다음 달 4일부로 종료되면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업계 특성상 선박 압류와 해운 동맹 퇴출 등으로 영업을 못해 파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됩니다. 선박금융과 그 용선료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 채권자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정상 기간이 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좌우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이 거의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진 측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 산업의 재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는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다음 달 말이면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달하는데 파파라치 학원들의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 중에는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년간 공익신고자를 양성해왔다는 사설업체입니다.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수업이 매일 열립니다.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한 달 평균 500명이 다녀가고 부정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수강생도 50%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에 뛰어드는 건 경제적 이유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그 방송을 보니까 그 김영란법 포상제도가 있다고 해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왔고요. 저는 좀 여기 왔을 때는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단 광범위하고요.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리베이트나 공무원의 비리 같은 거, 그런 부분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김영란법은 포상금 한도가 최대 2억 원에 이릅니다. 김영란법 단속하는 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풀어갈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설업체 중에는 수강생들에게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시행 초기 신고가 몰릴 것을 대비해 원칙적으로 증거가 제출되는 실명 서면 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직원은 승진해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구에서 무조건 승진과 성과급 이성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성 구로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구에서 무조건 승진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는 청탁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직원 교육에 나섰고 다음 달에는 전 직원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대학교가 기숙사에서 중도 퇴사한 학생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남은 기숙사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입실난 속에 약자가 된 학생들은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편의를 위해 설립된 대학 기숙사의 이용 약관은 결코 학생 편이 아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대학 기숙사의 이용 약관을 점검해 갑질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곳은 기숙사 입사 뒤 중도 퇴사하면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도 다른 학생을 받아 손해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환급 거부에다 위약금까지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와 중앙대 등 8개 대학은 규정 위반으로 학생이 강제 퇴사 조치되면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는데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습니다.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개인 기숙사방을 불시에 출입해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거나 학생이 퇴사 후 두고 간 물품은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들의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은 교직원 편의 중심의 일방적 업무 처리에다 고질적인 입실난이 겹쳐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은 불공정 약관 규정을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4학년 때도 과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생의 학과 강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학생의 전과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전과 학생 수는 2013년 11,000여 명에서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젊은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스마트폰 커플앱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병원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병원장들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사람 아이디로 스마트폰 커플앱을 훔쳐본 20대 남성. 무려 1,500여 개의 계정을 이용해 수시로 들어가 연인들의 사생활을 엿봤습니다. 연인끼리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은 물론 동영상을 들여다보고 일부는 내려받아 저장했습니다. 자, 본인 한 행위 인정하죠? 인정 안 해도 본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우리 증거자료 있어요. 경찰이 다른 사람 명의로 커플앱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로 28살 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커플앱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산부인과와 성형외과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로 알아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젊은 여성이 많이 찾는 4개 병원 관리자 계정에 들어가 16,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훔쳤습니다. 종종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홈페이지와 웹에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방에서 정보통신학과를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박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사진 10만여 건을 복원해냈습니다. 경찰은 병원 홈페이지를 소홀하게 관리한 혐의로 병원장과 개인정보 관리자 등 8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는 혐의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강사 20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운전학원 운영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운전학원 강사들은 취업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청에 실업 상태라고 신고해 1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학원 운영자들은 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강사에게 하루 5, 6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대신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수입 맥주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동안 국산 맥주의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차이를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 가격도 국산 맥주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수입 맥주가 맛도 다양하고 더 맛도 있고 수입 맥주 먹다가 국산 맥주 먹으면 밋밋한 편이라서 저나 친구들이나 수입 맥주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수입 맥주가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을 5년 사이 3배 이상 늘리는 동안 국산 맥주의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맛에서 밀린 마당에 수입 맥주의 할인 공세에 가격 경쟁력마저 잃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산 맥주의 부진이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9.7%를 장악하고 있는 과점 구조 탓에 발전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산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산 맥주 업계는 각종 세금 탓에 할인에 나서는 수입 맥주와는 가격 경쟁이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산주류의 과세 표준에서 수입주류와 같이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여 국내 주류와 수입주류가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산 맥주 업계 전체가 해마다 2조 원 이상을 벌면서도 연구 개발 비용은 0.4%에 불과한 만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동명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 욕심도 허락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대사와 같이
많은 명대사를 남기면서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장글에는 계약직 인턴 사원으로 검정고시 출신의 스펙도 없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습니다. 이런 인턴을 가리키는 신조어는 뭘까요? 아니, 인턴이 다 같은 인턴이지 무슨 종류가 있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를 먼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공개돼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 의원의 딸은 로스쿨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남들이 들어가기 힘든 자리에 들어간 인턴을 뜻하는 신조어는 뭘까요?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이 금수저 인턴 아닐까요?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흑턴과 금턴이었습니다. 인턴에도 타고난 계급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학교대에서는 이 흑턴과 금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수저, 금수저의 계급론이 이제 일반론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인턴 버전의 계급을 흑턴과 또 금턴이라고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인턴에도 계급이 있는데요. 유명 법무법인이나 국회의원실, 금융회사, 공기업 등 아름아름 비공개로 채용하는 금턴 자리는 소위 말하는 백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인턴이 있는데요. 인턴은 외국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인턴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흑턴은요, 일은 제대로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정페이 인턴인데요. 주로 중소정보기술업체나 서비스업에 많다고 합니다. 네, 채용 방법부터 보수까지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당하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턴은 월급, 근무 시간 등의 근무 조건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이나 번역, 프로젝트 참여와 같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맡습니다. 반면에 우리 흑턴은 복사나 커피 타기 같이 업무보다는 심부름에 가까운 단순 노동을 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모적인 일을 하다 보면 회의감도 들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흑턴도 감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인사 담당자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인사 담당자의 절반가량이 지원자에게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지원자의 서류 중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도 역시 인턴 경험을 꼽았는데요. 인턴십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건 그만큼 여러 회사에서 선택됐다는 의미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지원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턴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인턴 입사 경쟁이 이 취업 경쟁만큼 치열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인턴은 견습생으로 근무한 후에 정식 직원으로 되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인턴이 정직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됐나요? 네, 방금 하신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통계는 없었습니다. 대신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경우를 조사해봤는데요. 인턴 채용 공고 중 7%만 정확한 정규직 전환 인원을 명시했고요. 43%는 정규직 전환만을 명시하고 그 나머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턴들은 본인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몇 %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정말 희망 고문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을도 아니고 갑을병정 중에서 슈퍼정이라고 부른다던데 실제로 인턴들에게 황당한 갑질을 한 사례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외교부 인턴을 가사 도우미처럼 부린 대사부인이 보도된 적이 있죠. 파견 인턴에게 관저에서 꽃꽂이나 부엌 일을 시켰다고 해서 공분을 샀는데요. 일반 기업에서도 인턴을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김밥 사와라, 물 떠와라는 기본이고요. 이거 번역 좀 해봐라고 해서 업무인 줄 알았더니 자녀 숙제를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장 옷이 더러워졌다고 빨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보겠다고 애를 쓰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너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필수 스펙이 되어버려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턴과 관련한 신조어도 참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윤정 아나운서 혹시 호모 인턴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모 인턴스, 호모 사피엔스와 인턴을 합친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호모와 인턴을 합성한 신조어로요.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사람을 호모 인턴스라고 합니다. 또 부장 인턴이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이 부장 인턴은 인턴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부장급의 경험을 습득한다는 뜻이고요. 티슈 인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인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인턴만 반복하는 요즘 청년들의 자조적인 한탄으로 들리네요. 네, 이런 신조어들이 흑턴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흑턴과 금턴의 인턴 이후는 어떤지, 그리고 또 입사에도 계급론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 취업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부모로부터 학비와 용돈을 지원받아서 자기개발형 경험을 쌓은 대학생과 그렇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계형 대학생의 대기업 취업률을 비교해봤더니 17.4% 대 14.4%로 자기개발형 대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전공과 관련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취업 후에 받는 임금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기개발형은 평균 시급 11,100원을, 생계형은 9,700원을 받아서 1,4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무 만족도와 2년 후 일자리 유지 비율도 자기개발형 일자리를 경험한 대학생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번 리오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를 외치며 극적인 역전승을 했던 펜싱의 박상영 선수 다들 아실 텐데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10,000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한계를 넘었다는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에 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흑턴, 금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투데이 고용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